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저희는 공감의 장애인 인권팀 조미연, 조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변님이랑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4월 20일 때문입니다. 이 날이 바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고요. 이 420을 맞이해서 공감 장애인 인권팀이 최근에 한 활동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모였어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제가 공감에 오기 전부터 제정 작업에서 공감이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사실 2008년부터 시행된 법이고,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공감의 여명국 변호사님이 밀접하게 결합하셨던 법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면 개정 작업에 공감이 함께 했죠? 공감이 처음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법에서 명시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시혜적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시킨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으니까 제정을 할 당시에 도입하고 싶었지만 도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차별 행위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실무상 아쉽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겼을 거여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맞춰서 15년이 되었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주도한 단체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라는 장추련인데, 요 단체의 연역이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라는 곳에서 이어져 온 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공감과 밀접하게 연대된 단체이기도 하고, 변화의 작업을 같이 해보자 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자마자 장추련과 함께 연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또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차별을 당하더라도 이거 차별행위야 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라고 한다면, 이 법이 생긴 이후에는 이건 법 위반하는 차별행위야 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라는 평가가 있던 것 같고, 실제로 현실의 변화도 꽤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할 당시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차별로 느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후에 법에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고, 또 법률가로서 저희도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이번 개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주요 변화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장추련의 주도로 이 개정안의 작업을 할 TF가 모이기 시작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8차례 넘게 모여서 치열한 논쟁과 정리가 있었던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의 범주를 좀 확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좀 의무를 강화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제정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큰 의미를 갖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에 법을 만들면서는 미처 도입하지 못한 아쉬운 지점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차별 행위자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면 꼭 넣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 법에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예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예외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패소한 경우의 비용이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럴 때 패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던가,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과 규정을 군데군데 많이 두고 있었는데 15년쯤 되었으면 이런 경과 규정은 좀 없애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과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정안만 나온 상태고 발의가 되려면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한 전면 개정안을 4월 11일 발표회를 가졌어요. 그런 만큼 이제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는 전면 개정안을 국회로 가져가서 발의한 다음에 결국은 통과시켜서 변화된 법안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발표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여서 네. 개정안 작업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수어 행사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변님의 계획하에 진행된 수어 공연이었는데, 네, 제가 바로 영변님을 이렇게 꼬드겨서 같이 그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어 공연을 했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연대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때 한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지만 매우 사소한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까지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제정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통해서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되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출연 성명서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조변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한번 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머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법 제정 이후 15년 우리의 역사를 담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안에서 우리 모두의 평등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로 모두가 함께 만들고 이후에도 우리 삶에 함께하는 법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맺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 법이 정말 국회 문턱을 넘어서 통과되고 내년에는 평가하는 활동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청하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월 20일을 맞아서요. 공동투쟁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감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인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4.20 투쟁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추진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대한 장애인권 팀의 활동 소식을 마치고 다음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